네, 오늘 첫 번째 빅 이슈는요. 역시나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정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은 풀무원인데요. 사실 간밤에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유통주의 경우에는 여파를 받았지만 음식료는 이 풀무원 덕에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를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풀무원 2분기 양호한 실적이 기다려진다. 얼마나 양호하냐? 2분기 컨센서스가 무려 8% 정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를 지금보다 무려 5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풀무원이 아닌 다른 음식료 기업들 실적을 좀 예상해 보려면 우리가 2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를 다시 한번 반출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정점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원가 부담을 얼마나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특히 풀무원같이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요. 라면 값도 이미 올렸고 가격 전가가 용이할 걸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러면 과연 음식료 기업들 이번 실적에서 이 가격 전가의 영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결국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음식료 업체들, 물론 다른 업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음식료 업종도 이 상반기에 곡물 가격이 상당히 치솟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격, 즉 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 업체들이 하나 둘씩 너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쟤도 올리는 어떤 가격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소비자의 어떤 부담으로 전가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부담이 되지만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체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가는 떨어지고 있고 판가는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모든 음식료 업종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같은 음식료 업종 그리고 그 음식료 업종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보시더라도 이 판매량이 어떤 섹터가 좀 더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피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음식료 또 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들이 좀 빠지면서 그러면 가격은 인상을 해놨고 그러고 나서 빠지니까 이제 가격 차가 생기니까 그만큼 또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실적주들은 또 어떤 또 종목들이 있을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한번 좀 토픽 하나 꼽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음식료 중에서는요. 지금 저는 CJ 프레시웨이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CJ 그룹사 안에는 식품 유통업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당 관련된 것들 급식 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같이 한 번 더 활발하게 올라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동안 급식 업체들에서 재계약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에 좀 재계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음식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업체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단도 많이 올라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봤을 때 외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에 대한 실적도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음식료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또 매니저님은 뭐 정통 음식 뭐 식료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식이나 뭐 이렇게 유통하는 곳을 또 봐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사님, 김성훈 이사님은 혹시 어떤 토픽을 또 꼽을 수 있을까요?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아마 리오프닝과 관련된 어떤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Q, 즉 판매량이 어떤 것들이 늘어나고 어떤 섹터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보시게 되면은 밀키트 참 많이 그렇죠.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밀키트를 이제는 사서 집에서 배달 한창 시켜 먹다가 예. 이제는 배달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너무 비싸고 네. 배달시켜서 먹는 음식 건강에 좋지도 않고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약간의 손품만 팔면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그런 24시간 무인 밀키트 어떤 그런 가게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제 밀키트 시장 업계 1위는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대안으로 찾아보시게 되면은 CJ 제일제당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이다. 대장주이고 네. 거기에 더해서 CJ 제일제당 역시도 밀키트 어떤 부분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다면은 CJ 제일제당을 좀 더 안전한 어떤 음식료 업종의 탑픽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J 또 제일제당 뭐 또 탑픽으로 꼽아 주셨는데 아마 또 우리 또 이사님 또 밀키트 이렇게 해서 드신다고 하니까 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직접 네, 요리를 다 해서 이렇게 드실 줄 알았는데 네, 또 밀키트 하십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저 아직 미혼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시작부터 또, 죄송합니다. 미연입니다. 빨리 오늘 장 비기 씨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급등했었던 제지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기사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자, 국제 펄프 가격이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제지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톤당 무려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새로 쓴 건데 이 펄프가가 월간 기준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건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었는데요. 신풍재지, 무림페이퍼, 무림SP, 명풍재지, 깨끗한 나라까지 지금 뒷심이 조금 빠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장중에 무려 2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건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 펄프가만 급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요걸 체크를 해야 우리가 급등하는 제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것 같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님?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워낙에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 종이 코팅에 쓰이는 옥수수, 전분 등 부자재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펄프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원료를 공급하는 쪽에서 바로 러시아거든요. 근데 원료 수출국인 러시아 쪽에서 원료 공급이 현재 전쟁이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과 서방 국가 쪽에 경제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조림지라고 하죠. 나무를 베어내는 조림지라고 하는데 주요 조림지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 이쪽에서 홍수가 났고요.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다는 것도 좀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펄프 가격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또 펄프 쪽을 보면 지난 1월 달에 한 650불 정도 해서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한 1,000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 대비 한 4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제 펄프가 다 올라갔는데 더 봐야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지주 관련돼 가지고 전략을 또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가람 매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 제 거 화면 연결이 가능하면 네. 화면 좀 같이 보면서 좀 같이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시면은 원자재 가격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은 펄프가 지금 올라갔던 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펄프 값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프 값은 예전부터 이미 올라가 있었고 중국 쪽 펄프 값도 빠지지 않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미국 쪽 관련된 펄프 값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게 되면 무림 PLP는 내려가 있었죠.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 업종이 되지도 않고 결국 테마성으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무림 PMP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만 인식되다 보니까 테마성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가 앞으로도 한 번 더 뉴스가 다음 때에 뜨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쪽에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단기 매매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주주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사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펄프 가격이 오르는 이유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핀란드의 UPM사가 지금 파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고 또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칠레의 펄프 생산업체인 아라우크라는 곳에서 공장 가동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 바라봤을 때는 제주 관련주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테마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워낙에 또 낙폭이 심한 네. 상태에서, 그리고 일부 제주주들이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보다는 약간 좀 모멘텀 플레이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수급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테마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그렇군요. 안타까운 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림페이퍼나 무림PP 같은 종목들은 워낙에 실적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신규 접근과 그리고 보유자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의 경우는 추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차라리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려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처럼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서 더 올 때 오픈 가격에 팔겠다, 이런 전략은 전혀 먹히지 않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가면 파는 그런 전략이 지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